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조국에 대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조국이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 동포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뭐니 해도 노역의 평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평통 18기의 후임 회장으로 출범을 하면서 취임을 하신 양호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양호 회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벌써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흘렀네요. 맞습니다. 제가 87년부터 뉴욕에서 일간지 기자 생활을 그렇죠. 시작했었습니다. 세계일보, 한국일보에서 기자 맞습니다. 활동을 할 때 같은 참 현장을 같이 누비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30년이 흘렀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양호 기자, 지금 이제 우리 평통 회장으로 제가 자리를 모셨습니다만은 영어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참 대단한 민한 기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도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조선옥이라는 아마 그 플러싱에 식당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하에서 딘킨스 시장이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기자회견장에 2시간 늦게 나타났어요. 그때 왜 늦게 나타났느냐고 아주 따끔하게 따졌던 기자가 우리 양호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럼 좀 패기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조금 젊을 때하고는 좀 성격이나 사회생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지금 몇 년도에 지금 그 언론계를 떠났죠? 90년대 초에 제가 떠났습니다. 9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미국에 원래 공부하러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원에 가서 80년대 중반에 왔나요? 85년에 와서 그렇죠. 87년부터 기자 생활하고 83년까지 언론사에 있다가 84년, 85년 그때는 2년 정도 더 대학원에 가서 동아시아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하나 더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공하고는 좀 무관하게 평범한 동포로서 그러고서도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주화 활동을 뭐 한국 대학에서부터 했죠. 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 와서도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했잖아요. 예, 80년대에는 그 정의평화청년연합이라는 단체를 그렇죠. 만들어서 네. 90년대 초까지 했었고 90년대 말 99년 정도서부터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립하셨던 인권문제연구소에 또 조인을 해서 제가 부회장을 또 몇 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활동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사회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서 나서는 부분보다는 뒤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또 연세대학교 동문회장으로도 많은 봉사를 또 했던 거 알고 있어요. 작년서부터는 또 연세대학교 뉴욕지구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 일도 또 몇 년 직간접적으로 청관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으로는 또 미 연방의원 후원회장했죠. 클라울인가요? 네, 조 클라울리 의원도 약 20년 전부터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해왔고 네, 양호 회장께서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 정치인들과 아주 소통도 잘하고 또 미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하지만 또 자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에서 미국 정치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동포 사회 전체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의원 또 뉴욕에서는 최초의 한국계 뉴욕주 하원의원인 란 김에 제가 첫 번째 후원회를 또 조직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가 영부인 시절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에 나왔을 때 저희가 최초로
미국 전체에서 에이시안으로는 최초로 후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선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뉴욕 시내에서 한국 분들이 또 모였었던 한 30여 분 정도의 후원자와 또 그 개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그 모임을 갖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인권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민주화 문제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미국 정치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없잖아 있는 감이 있었는데, 그 한인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통일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를 활동을 하면서도 미국 정치인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양면적인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아마 평통회장에 이번에 선정된 것이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동포들의 사회에서는 감사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평통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통위원으로 제가 활동했었던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통보다는 그 한국 통일운동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다른 조직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이어졌었던 통일 정책의 기조가 지난 한 9년 정도 단절됐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마 과거보다도 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결 더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시작되고 북의 지도자가 남의 땅을 밟는 최초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있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민족이 공존할 수 있고 이 공존의 체제가 확립되지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 번영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민주평통이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양호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동포나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고 다소 긴장 국면에 있었지만은 이번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간의 또 정상회담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세계 평화,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갖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평통들, 고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평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평통의 역할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해야 될지 뭐라고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한반도 상황이나 이 통일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믿고 있거나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여하튼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 평통은 186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직능단체 출신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평통 내부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이 동포 사회에 있어서 통일의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역군으로서 자체적인 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계시는 장소, 가정이라든가 혹은 사회단체라든가 혹은 종교단체에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얘기하실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지시고 그것이 우리가 통일 담론을 동포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적인 그런 위원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좋은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일반 동포 대중들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동포 대중들에게 그 직접적으로 그 통일에 대한 그 필요성을 그 인식시키고 그런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된다. 그것이 또 민주평통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소 동포 사회에서 평통에 대한 신임이 부족한 것이 평통 의원들이 좀 더 통일 정책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통 의원은 좀 더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확고한 의식이 좀 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서울을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국립대학 한 군데하고 그 금년 후반기 약 8주에 거쳐서 뉴욕에서 아마 통일 아카데미를 저희가 개최할 겁니다. 그건 연석 강좌 형태로 저희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공부하고 토론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뭔가 더 많은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위원들이 현 정부 혹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그 통일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공존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아마 정치적인 형태의 그 물리적인 결합으로서의 통일은 저희 세대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남과 북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그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인식을 저희 위원들도 공유하시고 이 위원들이 많은 동포들과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는데 저희 그 뉴욕 평통이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평통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산발적인 것보다는 평통이 가져야 할 그 특색, 정책 여기에 맞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한인 사회에서도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청소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평통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년간은 아마 그 통일이라는 담론 자체가 한국에서도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그 어떤 통일 정책을 유지하는 시절에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대립, 갈등이 악화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평통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봉사단체처럼 활동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란 측면, 위원 내부 혹은 동포사회 대중들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공공외교입니다. 저희는 또 미국 시민으로서 혹은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그다음에 납세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제3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도적인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혹은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데 연방 정부 자체야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가 힘들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특히 연방 의회에서 많은 동포들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자기의 동네에서 출신한 연방 의원들이니까 이런 분들하고의 그 관계를 개선을 해 나가면서 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연방의회 차원에서 그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민주평통이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공감되는 얘기 같습니다. 물론 평통이 국가의 자문기관입니다만은 또 해외 동포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공공민간 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원활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촉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평통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참여 의식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양호 회장께서 취임을 하면서 좀 참여 의식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평통위원으로서 그 활동을 조금 부진하셨던 분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통일 문제나 혹은 이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평통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그래서 내년 또 되면은 이제 19기 평통이 선임이 되는데 네. 그럴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통일 혹은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 평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평통 자체가 과거 30여 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네.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앞으로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뭐 완벽한 변신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가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동포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마 저희 위원들 중에 그 대부분 혹은 더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그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새로 저희가 앞으로 모실 분들하고 더불어 그 단순히 이게 한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인 거주자, 그다음에 건전한 납세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미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떠나왔던 그 땅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가 우선돼야 된다. 이거가 저희가 그 동안에도 이제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미국 전역에 있어서 보면 어떤 특별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집중돼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뉴욕뿐만이 아니라 뉴욕, 뉴저지 이런 걸로 이렇게 모여질 때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미국 정치가들하고의 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분명한 자기 목적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더 활발하고 더 의미 있는 모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문기관 내에서까지도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걸 초월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농담처럼 제가 얘기합니다. 이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분들이 충돌을 할 때라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일단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든 미국에 살고 있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동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 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 안 된다고 나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 바로 그런 다름을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평통 내부에서도 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분, 보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공감대를 조금 더 넓혀가고 확대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그 평통 내부에 있어서 그 단합과 그 결속을 또 만들어내는 그 좋은 촉매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명쾌하고 뭔가 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18기 후임의 양호 회장께서 이끌어가는 평통호는 아주 멋진 순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좀 계획을 좀 하나 정리해 주시죠. 어떤 뭐 그동안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마무리로. 많은 동포들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문정인 특보를 모시고 강연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200분 이상이 참여했었는데 좋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포들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포 대중과 만나기 위해서 평통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오고 또 통일 문제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다른 뉴욕 뉴저지에 있는 시민단체들과의 그 연대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각계의 약진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연대하고 함께 나감으로써 이 통일운동을 향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아마 그것이 동포들이 일반적으로 그 제일 접하기 쉬운 건 아마 각종 대중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좀 다소 불신이 있었던 평통, 또 제 역할에 다소 혼동을 갖고 방황을 했던 평통이 제자리를 찾아서 아주 질주하는, 그래서 우리 조국의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정착하는 그날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18기 평통 후임으로 취임을 한 우리 양호 회장과 함께 평통의 계획과 또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